우리 인간이라면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면은 우리 은하에 고등 외계 문명이 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거는 일반인들의 궁금증일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이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런 궁금증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게 무슨 SF 영화에나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로 치부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우주에 아니면 우리 은하에 고등 외계 문명이 대체 몇 개나 있을까? 이거를 추론을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이게 페르미 추정법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고등 외계 문명의 개수를 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외계 문명이 있으려면 일단 우리 은하에서만 생각을 해봅시다. 외계 문명이 있으려면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우주에서 에너지를 내는 건 별이죠, 별. 그래서 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 은하에서 매년 생기는 별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걸 일단 추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별이 있다고 해서 별에서 뭔가 생명체가 살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별에서 뭔가 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처럼 행성에서 뭔가 생명체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별 하나가 행성을 가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행성을 거느린 별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매년 1년 단위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per year, 1년 단위로 지금 일단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행성을 거느린 별의 개수가 이제 매년 몇 개가 생기느냐,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행성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체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별 하나당 생명 친화적인 행성이 몇 개나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태양계 같으면은 지구 하나만 이렇게 있는 셈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별 하나당 생명 친화적인 행성의 개수를 곱하면은, 그러면 생명 친화적인 행성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생명 친화적인 행성이 있다고 해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정말로 생명이 탄생할 것이냐,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친화적 행성당 생명이 탄생할 비율, 요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생명이 발생한 행성의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생명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로 또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이 우리 인간처럼 뭔가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은 지적 생명체를 가진 행성의 개수가 나올 테고, 그런데 지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돌고래나 개나 나름 지능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리하고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외계와 통신할 수 있는 고등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랑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상 생명체가 있긴 한데 뭐 개나 뭐 이 정도 수준의 외계인만 있으면은 어, 우리하고 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와 통신할 수 있을 정도의 고등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계 생명체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그 비율을 곱하면은 통신 가능한 고등 문명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고등 문명이 외계에 이제 계속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이게 오래될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그러니까 이 고등 문명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와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만약에 이 고등 문명의 그 뭐 생명 역사가 굉장히 짧다 그러면은 금방 생겼다 금방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우리랑 이렇게 뭔가 접점이 없을 거잖아요. 새로운 문명들이 생겨나더라도 빨리빨리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오랜 시간을 봤을 때 남아있는 고등 문명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고등 문명이 오래 생존해서 외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곱해져야 됩니다. 여기 고등 문명이 오래 생존해서 외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곱하면은, 그러면 결국 이게 통신 가능한 고등 문명의 총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다 이제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결국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 썼는데 이 말로 쓴 거를 좀
이렇게 수학으로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 하나가 행성을 가질 비율 요거를 이제 F P라고 합시다. planet. 여기 이제 F는 fraction, 영어에 이제 fra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율. 어, 그래서 보통 F라고 쓰고 우리가 그 은하에서 매년 생기는 별의 개수를 이제 R 스타, R의 이제 비율, 이것도 이제 레이트나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쓰죠. 그리고 별 하나당 생명 친화적인 행성의 수는 N이라고 합시다. N 개수. 그리고 생명 친화적 행성당 생명이 탄생할 비율, 이거는 FL, 뭐 life라고 하고, 생명체 중에 직접 생명체가 출현할 비율, 이거는 intelligence의 FI라고 쓰고, 외계와 통신할 수 있는 고등 문명의 비율, 이거는 뭐 FC라고 하면 되겠죠. communication. 그 다음에 고등 문명의 외계 신호를 보낸 시간은 그냥 대문자 L, 뭐 라이프타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 이 전체를 n이라고 했을 때, large n이라고 했을 때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large n은 r 스타 곱하기 fp, ne, fl, fi, fcl 요 7개죠. 7개 요소를 다 곱하면은 우리 은하에서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식을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레이크는 미국의 그 천문학자이고요. 1961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됐죠. 우리 은하에서 외계와 통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파라미터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고요. 뭐 우리 은하에서 매년 생기는 별의 개수, 그 다음에 행성을 가질 비율, 생명 친화적인 행성의 개수, 행성당 생명이 탄생할 비율, 그리고 지적 생명체 출현할 비율, 외계와 통신할 수 있는 고등 문명의 비율, 그리고 고등 문명의 어떤 그 지속 기간, 이렇게 7가지의 그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 n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이 각각의 파라미터가 얼마인지 우리가 추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R 스타, 우리 은하에서 매년 생기는 별의 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은하를 관측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1년에 한 개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별 하나가 행성을 가질 비율. 요 비율은 뭐 대략 1, 별이 있으면 행성은 있더라. 뭐 지금은 우리가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실제 외계 행성을 많이 이제 조사하고 있죠. 그다음 별 하나당 생명 친화적인 행성의 수는 몇 개일까? 요거는 조금 뭐 보수적으로 봐서 0.1개 정도. 그러니까 별이 10개 있으면 그 중에 그 별이 거느린 행성 중에 하나 정도, 10개의 별 중에 하나 정도에는 생명 친화적인 행성이 있을 것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할 비율 FL, 요거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것도 이제 0.1 정도. 그러니까 생명 친화적이라고 해서 항상 생명이 또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을 때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비율. 이거는 좀 일로 봤어요. 이건 상당히 높게 봤죠.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면은 고등 좀 지적인 어떤 그 생명체로 이렇게 반드시 진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 거고, 그 지적 생명체가 외계와 통신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개나 뭐 돌고래도 지능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동물들이 외계와 통신할 정도의 고등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고등 문명을 달성할 수 있을 비율, 요거도 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서 뭐 한 0.1 정도로 잡고, 그다음 고등 문명이 이제 외계 신호를 보내는 지속 시간, 이것도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략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좀 오래 이렇게 지속된 뭐 어떤 제국이나 문명이나 그런 게 대략 한 뭐 한 100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의 3승년. 그러면 이 그 숫자를 다 곱하면 되죠. 여기 0.1이 3개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1000을 곱하니까 결국은 한 개 정도 나옵니다. 한 개. 어, 자, 이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결과이기도 해요. 여기 뭐 N이라든지 그 다음에 FL 이거를 좀 작게 잡았고, 그리고 여기 문명의 지속 기간도 1000년 조금 뭐 좀 작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1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애를 뭐 10의 3승 1000년이 아니라 뭐 한 100만 년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100만 년, 1000만 년 정도. 그러면은 뭐 이 전체 n 숫자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겠죠. 어쨌든 뭐 이 구체적인 값들은 상당히 좀 조정이 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은하에 존재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최소 수천억 개, 많게는 1조 개, 뭐 내지 몇 조 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관측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죠. 그러면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고등 외계 문명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아마 동의하는 사실일 거예요. 외계 문명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고등 외계 문명이. 예전에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참 심각한 공간의 낭비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상당히 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개수도 적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과학자들이 아마 동의하는 내용일 텐데,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외계인을 못 만났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